자, 오늘은 분수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에는 자연수하고 분수밖에 없는데 자연수는 작은 수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도 큰 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큰 수들 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수를 철저히 하라고 했죠. 그러고 나면 이제 분수를 해야 되는 거고, 다 분수에서 된다 이거죠. 그 분수를 많은 경우가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문제만 푸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수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다 분수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분수를 정확히 잘 모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형, 언니, 오빠들이 이런 분수를 못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왜요? 못 배우면 모르는 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배워서 해보자. 근데 사람들이 분수를 그냥 문제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문제 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좀 알겠는데 한참 가지를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죠. 몇 년을 하다 보면 이제 분수가 저절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은 개념을 정확하게 몸에 익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수학 모든 문제는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더더욱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아이디어가 뭘까?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학은 뭐예요? 개념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디서 배워요? 뭐 어디서 배워요? 나한테 배워야지. 왜요? 내가 개념 알려주는 사람이고 내가 수학의 정의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바쁜가 봐요. 그러니까 안 바쁜 제가 수학의 정의들을 하나씩 내려주고 이해하도록 설명해 줬을 테니까 여러분은 제 거를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저게 정의다. 왜 저게 정일까를 이제 제가 다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수학의 문제를 풀고, 특히 뭐 처음 보는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던 개념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거 가지고 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수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분수에서 이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수하면서 이 한자를 쓰면 요즘 학생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한자 몰라요. 뭐 안 배웠으면 모르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개념도 그렇고 뭐 알려주는 게 그때 배우면 되지. 뭐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지금 배우려고 온 거고 개념도 처음이고 한자도 처음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알려주겠죠. 뭐 한자 중에서 얘는 수숫자니까 숫자란 뜻이에요. 얘는 요거 하나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칼도자예요. 이거하고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거는 힘력자, 힘쓰는 거, 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얘는 이제 칼이에요. 칼로 이런 평평한 거를 칼로 팍 내리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뽀갈났어요. 그래서 나눌 분 이렇게 된 거예요. 칼로 판때기를 팍 쳤더니 이제 두 조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왜요? 칼로 내려쳤으니까. 이해 갔죠? 그러니까 뭐 나누었다라는 거고, 뭘 나눴냐면 수를 나눈 거죠. 여러분이 그 수를 뭐 배웠어요?
좀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이제 처음 분수를 배울 때인데 이 수를 이름을 못 배우는 친구가 많아요. 왜냐면 교과서에 없고 근데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1, 2, 3 이렇게 했죠. 이런 거를 자연수라고 해요. 자연수는 무슨 뜻이냐면 자연에 있는 수예요. 자연에 있는 수는 결국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것들이 다 자연수라는 거죠. 0은 자연수 안 됐죠?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에는 0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라고 하는 이 수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었다고요. 어떻게 나누어요? 몰라요? 나누기로 나누지? 한 개를 몇 개로 나누었다? 3개로 나누었다. 그러면 나눈 거잖아요. 한 개를 3개로 나누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 한 개를 3개로 나누었다. 이게 3분의 1이에요. 근데 보세요. 1 나누기 3은 식이죠. 근데 식이 3분의 1이라는 수가 된 거예요. 뭐예요? 수예요. 그러니까 조금 분수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1이니 2이니 3이니 하는 이거를 수로 보았는데 갑자기 이 숫자 2개를 이렇게 무슨 판때기 하나 갖다 놓더니 이거를 하나의 수로 보자 라고 하는 것이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수로서 있다가 이렇게 2개의 수들 간의 관계로 설명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는 어떤 관계가 있니?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잔뜩 나온 거죠. 근데 그 문제들을 잔뜩 풀고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이런 뜻이구나. 분수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끝끝내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리는 건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분수가 무엇인지 분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수학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수학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뭐예요? 분수의 정의를 내렸어요.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한 수다. 자, 분수란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한 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왜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앞으로 다 풀어야 되니까요. 이해갔나요? 분모는 뭐고 분자는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아까 1 나누기 3 하면 뭐예요? 3분의 1 이렇게 읽거든요. 분모부터 읽어요. 왜요? 걔가 중요하거든요. 나누기 할 때도 뒤에 있는 나누는 수가 중요했어요. 얘가 기준이고 이거를 분모라고 하고요. 이거를 분자라고 해서요. 분은 나누었다는 거죠. 나누어서 엄마가 되는 사람, 나누어서 아들이 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한자 쓰면 또 싫어할까봐 이게 어미모 그래요.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이해갔나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러니까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한 수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이만한 뭐예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냥 전체를 이거 몇 개예요? 하나를 몇 개로 나눴어요? 3개로 나눈 거죠. 이거를 뭐 이렇게 나누면 3개 똑같이 나누기 어려워요. 원이 반지름 쓰는 게 원에서는 제일 좋아요. 나중에 원 얘기하면 또 알겠지만 어쨌든
이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3개로 나누어서 뭐예요? 분모만큼 나누어서 분자만큼 표시한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의 3분의 1, 그럼 어떡하죠? 24를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24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3개로 나누어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가 얼마큼씩 들었겠어요? 24를 3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24 나누기 3이요. 얘가요? 8, 8, 8. 어이구. 8 더하기 8 더하기 8은 뭐예요? 8 곱하기 3이니까 24 되죠. 그 중에서 몇 개예요? 1개. 그러니까 뭐예요? 24의 3분의 1은 8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또 다른 거 몇 개 좀 해볼까요? 뭐 기본적으로 나누기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48의 4분의 3 해볼까요? 분모만큼 나누라고 그랬죠. 분모만큼. 무엇을요? 48을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거를 4등분을 하는 거예요. 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게 나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48을 몇 개로 나누어요? 4개로 나누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48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4개로 나누면 12죠. 12, 12, 12, 12. 됐나요? 이 4개로 나누어서 그 한 조각씩이 12씩이에요. 그런데 몇 개요? 분모만큼 나누었죠. 분자만큼 표시해야 돼요. 몇 개예요? 3개. 12 더하기 12 더하기 10이죠. 이런 게 몇 개 있다고요? 3개 더해지죠. 같은 수의 더하기니까 곱하기 3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12 곱하기 3은 36이다. 그래서 48의 4분의 3은 36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한 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분수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다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나요?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48의 4분의 3 그러면 이거 나중에 지금 3학년 때 4학년 때 배우면서 막 하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나중에 5학년 6학년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면 뭐 학원이나 학교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5학년 6학년 때 48의 4분의 3은 48 곱하기 4분의 3으로 해라 라고 막 외워요. 왜요? 하나를 주죠. 왜요? 정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48 나누기 4 곱하기 3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돼버리죠. 48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 그래서 48 곱하기 4분의 3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뭐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뭐의 나오면 곱해라? 뭐뭐의 나오면 곱하는 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겠죠. 근데 왜 곱해야 되는지 얘기는 못 듣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 3학년 4학년 때 배워서 뭐뭐의 하고 했는데 나중엔 끝까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뭐의가 나오면 곱해라? 곱해라?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분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래서 뭐 비의 의미니 뭐 목의 의미니 여기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걸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분수의 정의가 안 이루어진 거라서 앞으로 여러분은 어렵다. 그럼 뭐예요?
분수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나중에 뭐 의 나오면 곱해라 이런 식으로 막 배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유 모르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막 풀다 보니까 빨리 푸는 방법들이 막 나온 거예요. 빨리 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고 푸는 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정의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나누기가 곧 분수예요. 그죠? 분모분의 분자하고 분수하고 나누기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럴 때 분모하고 분자는 뭐예요? 여긴 분모, 이건 분자인데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분의 자연수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정수를 아직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 분수의 올바른 정의는 뭐예요? 분모와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수라고 다시 중학교 때는 다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과정들을 전부 다 설명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정수 나오니까 저거 중학교인데 나중에 중학교 가서 배우면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라도 정수가 뭔지 배운 적 없어요. 왜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정수를 정의 내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정수를 정의 내린 사람이 저거든요. 보실래요?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요. 그러면 7 빼기 3 뭐예요? 4도 나오고 7 빼기 뭐예요? 7은 뭐예요? 0이죠. 3 빼기 7은 뭐예요? 못 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얘는 자연수고 1, 2, 3, 4 가니까 자연수인데 얘는 뭐예요? 자연수 아니라고 그랬죠. 또 얘는 뭐예요? 못 빼요. 3에서 7을 어떻게 빼요? 그죠? 못 뺀다고 들었잖아요. 맞아요. 못 빼요. 왜요? 얘가 작아요. 얼마나 작죠? 오, 4개 작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와, 중학교 걸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4개가 작아. 4개가 작다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얘는 없었지만 여기가 있는 거라고 보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를 다 정수라고 해보자. 자연수 빼기 자연수에서 만들어지는 수를 정리한 수를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플러스니까 양의 정수라고 하자. 이건 뭐예요? 음의 정수라고 하자. 왜? 정리한 수를 정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정수 중에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 들죠? 그 중학교 때 배우면 안 돼요. 중학교 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나 어차피 안 배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수학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든 거고요. 남들은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좀 달라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풀다가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쭉 한 20년간 해봤더니 근데 문제만 풀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배우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수학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방 36에 4분의 3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하는데 이들이 같은 수의 더하기다.
그죠? 36 나누기 4는 뭐예요? 9죠. 9, 3, 27이다. 그러니까 36의 4분의 3은 2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뭐 이렇게 잔뜩 나오는 것들이 있죠. 뭐 이렇게 여섯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의 4분의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4등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만큼 색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예요? 이거 안 외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외우면 뭐예요? 나누기도 다 배웠겠다. 정의대로 풀면 돼요.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건 뭐예요? 에이, 몇 번 안 해도 돼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한 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정확히 가져라. 이걸 가지고 앞으로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고요. 배우다 보면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 3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4분의 3은 4분의 1이 3개라고 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4분의 1이 3개 어떻더라고요? 4분의 1이 3개 있으면 뭐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을 3개 더한 거를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지 않나요? 4분의 1이 3개 있지 않나요? 네. 4분의 1이 3개 있지요. 4분의 1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3개, 얘는 4분의 1이 3개 없나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3개 없나요? 이게 4분의 3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예요? 더하기하고 곱하기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4분의 1이 3개라고 한 뜻은 4분의 1이 3개 어떻게 있단 말이죠? 더하기인가요? 곱하기인가요? 정확하게 안 했다고요. 정확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 혼동의 원인이 돼요.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잘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4분의 3은 4분의 1이 3개 있는 것 그러지 마시고요. 4분의 3은 4분의 1이 3개 더해진 수, 것 해도 좋다 이거죠. 왜 정확하게 안 하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 자연수에서도 그렇고 어떤 수들은 뭐 자연수도 분수도 앞으로 이제 뭐 소수도 배우겠지만 어찌됐든 이 모든 수들 정수, 유리수, 분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나중에 쭉 갈 거예요. 이 수들이 뭐예요? 계산이 되는 거죠. 수들만이 계산이 돼요. 그죠? 수들만이 계산이 되는데 모든 수들은 다 계산이 되느냐? 아니요. 기준들이 있어야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산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뭐예요? 계산이 되도록 해놓은 문제들은 막 연산 문제집에 잔뜩 나왔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혼동되는 게 뭐겠어요?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을 하네? 뭐예요? 기준이 안 맞는 수들을 뭐예요?
똑같은 수래도 다 계산해야 되는 건데 그 계산하는 방법들이 각각이 다 다른 거고 기준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계산되는 거는 하다가 안 되면은 못 온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래서 앞으로 수만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 수들도 다 뭐예요? 기준이 같을 때만 계산이 돼요. 기준이 다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같게 해야 됩니다. 그 같게 하는 방법이 대부분 뭘까요? 첫 번째로는 수로 만들어야 되고 대부분 분수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분수의 성질이 필요해요. 앞으로 이제 분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뭐예요? 분수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분수에 관한 다양한 확장들 다 어디서 나올까요? 예로부터 나옵니다. 이 분수의 위대한 성질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분수의 성질이라는 말도 없어요. 제가 분수의 성질이라는 말을 만들어 온 거고 그 정의를 새로 내렸어요. 그런데 왜 수학의 위대한 이런 형용사 같은 거 원래 안 붙여요. 근데 왜 위대한 자까지 붙였냐면 이 분수 관련하는 모든 문제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뭐예요? 이걸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사측계산도 나중에 가면 많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하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계산하기 좋도록 만든 기술이에요. 알고리즘이 개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빨리 계산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대로 열심히 많이 연습했다. 기술로 많이 연습한 거고 기술로 많이 연습했지만 개념이 안 들어가서 많은 연습 끝에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 지금 이 분수의 위대한 성질까지 전부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나중에 그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분수 영상들을 몇 개 좀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수의 그 위대한 성질로부터 사측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분수에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번분수라든지 뭐 가비엘이라든지 분수의 다양한 이론들을 하나씩 설명하게 될 거예요. 다 뭐예요? 예. 근데 뭐라고요? 분수의 정의도 안 내려져 있고 분수의 성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기 제 동영상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다 훌륭하시고 다 똑똑하시고 그래서 이런 재료들만 잘 제공해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하고 다 될 거예요. 다만 이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36의 4분의 3 그럴 때도 이걸 뭐라고 봐요? 이걸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분수 기준이 뭐예요? 1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만큼 나누었죠. 그리고 뭐예요? 분모만큼 나누었으니 분모가 기준이죠. 분모가 기준이에요. 또 뭐 있어요? 분수의 기준은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데 단위 분수가 다 기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그러면 이 단위 분수가 다 기준이 됐으니까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그럴까요? 네. 이게 다 기준입니다. 이해갔나요? 그래서 이 기준들이라고 하는 거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더하기나 빼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다 라고 하면 어떡하죠? 분모는 그냥 두고 분자끼리 더하거라 라고 하죠. 왜요? 분모는 왜 안 더하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그건 그냥 놔두는 거래요. 왜? 모르죠? 그러는 거 아니죠. 맞나요? 아까 뭐가 기준이었어요? 분모가 기준이니까 분모 같아요. 그죠? 분모가 기준이었고 또 뭐가 기준이었어요? 1이 기준이었고 또 뭐 있어요? 단위 분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단위 분수는 뭐였던 거예요? 분자가 1이네. 지금 누구요?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얘는 뭐예요? 4분의 1이 2개 더해진 거. 그죠? 4분의 1이 3개 더해진 거, 4분의 1이 2개 더해진 거. 따라서 이들을 더했더니 4분의 1이 5개 더해진 거.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그랬죠. 조금 전에 4분의 3은 4분의 1이 3개 있는 거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뭐라고 바꿨잖아요. 4분의 1이 3개 더해진 거. 이렇게. 보이나요?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일찍 배워갖고. 근데,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그 중고등학교에 얼마나 혼동되는지를 알고는 이거를 교육을 바꾼 거예요. 4분의 3이 뭐라고요? 4분의 1이 3개 있는 거가 아니라 4분의 1이 3개 더해진 거라. 그 차이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죠. 수학은 다 상식인데 뭐 곱했겠어요. 더했지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야 혼동되지 않는다고요. 아주 작은 것들마저도 혼동의 소지들을 자꾸 없애고 명확하게 하려고 해야만 수학이 깔끔하게 정리돼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2만 원 더하기 3만 원. 뭐예요? 이거 5만 원이래요. 왜요? 2 더하기 3을 하는데. 뭐예요? 그럼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은 아니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10,000원은 그냥 갖다 붙이는데. 그게 아니죠. 2만 원은 뭐예요? 10,000원짜리가 2개 더해진 거예요. 그죠? 10,000원짜리가 3개 더해져 있으면 10,000원짜리가 2개 더해지고 10,000원짜리가 3개 더해진 거를 더하면 10,000원짜리가 5개 더해진 거라고 되는 거죠. 이거랑 뭐가 틀려요? 같은 거죠.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막 2x 더하기 3x 2x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거 뭐 5x 써요. 정말요. 2x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 많다니까요. 뭐예요? x가 2하고 곱해진 거고, 그죠? x가 2번 더해진 거예요. x가 2번 더해지고 x가 3번 더해진 것을 더하면 뭐예요? x가 5번 더해진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갔더니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고등학교 때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빼기하고 나누기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못 믿겠지만 나중에 가면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어요.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혼동되지 않으면 수학이 안 헷갈린다고요. 이해 갔나요? 적어도 계산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분수의 기준들 이해 갔죠?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줘라 라고 하는 거고, 분수의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이 분수의 종류들도 뭐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진분수는 뭐예요? 진짜 분수요. 그걸 꼭 외워야 되는데 재밌잖아요. 진분수는 뭐예요? 분자보다 분모가 큰 거라고 막 나올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생겼냐지? 진분수는 뜻이 뭐예요? 진짜 분수지. 가분수는 뭐예요? 가짜 분수지.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게 그거잖아요. 가짜 분수. 가분수는 뭐예요?
분모보다 분자가 큰 거. 그래서 머리가 큰 사람을 가분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예요? 분모하고 분자가 뭐예요? 있는데 얘는 분모가 큰 거고요. 가분수는 분자가 큰 거다 라고 해서 분자가 큰 대자 쓰는 거예요. 분자가 큰 거다 라고 해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뭐예요? 같아도 되는 거예요. 분모하고 분자가 같아도. 분모하고 분자도 같은데 왜 가분수라고 했을까요? 가분수는 가짜분수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보세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애야, 저쪽 방에 가서 사과 5분의 5만큼만 갖고 올래? 라고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왜요? 한 개 갖고 오라는 말을 누가 5분의 5만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런 말 써, 안 써요? 네, 현실 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가짜 분수란 말이에요. 분모 분자가 같을 때 뭐예요? 1이잖아요. 이게 분수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분수는 맞는데 뭐예요? 이걸 현실 생활 속에서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라? 그러니까 이거를 가분수에 넣어라. 진분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분수는 진분수하고 가분수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진분수하고 가분수를 다 나누는데. 근데 가분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분모가 이게 나누기라고 그랬잖아요. 5 나누기 5니까 1이잖아요. 그죠? 나누기 분수 이게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1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진분수하고 가분수를 다 나눠줬는데 이 가분수는 쓰지 않는 거죠.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럼 현실 생활 속에서는 뭐 쓴다고요? 진분수를 쓴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분의 5도 뭐라고 써요? 1이라고 쓸 거고 5분의 7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5분의 7은 5분의 2를 7번 더한 거잖아요. 5번 더한 것까지는 1인 거고 그러고 뭐예요? 2개가 더 더해진 거잖아요. 근데 얘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진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대분수가 뭐라고요? 대분수 정의 외워야 돼요. 진분수는 진짜분수, 가분수는 가짜분수. 대분수는 뭐예요?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라고요. 그래서 가분수를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죠? 이런 거를 대분수라고 한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25 더하기 4분의 3이었다 이런 거죠. 이걸 뭐라고 읽어요? 25와 4분의 3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분수, 진분수 얘네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 있어요. 5분의 1이 되려면 몇 개가 더해져야 될까요? 5개가 더해져야 되는 거고 2가 되려면 몇 개 더해져야 될까요? 10개가 더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3과 5분의 2가 되려면 몇 개 더해져야 될까요? 3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3이 되기 위해서는 15개. 그리고 5분의 1이 2개 더 더해져야 되니까 이거를 5분의 17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뭐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더한다 라고 하는 거를 얼렁얼렁 하겠지만, 그 의미보다 뭐예요? 이건 계산이잖아요. 그 의미를 좀 살려가는 것. 3 더하기 5분의 2다. 5분의 1이 3이 되려면 15개가 필요한 거고, 그죠? 거기에다가 5분의 2가 되려니까 5분의 1이 2개 더 더해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할 줄 알면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다면 훨씬 잊어먹지 않고, 설사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만들어내면 되겠지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뭐예요? 사례로 한번 냈어요. 36의 4분의 3. 36과 4분의 3. 이 구분할 수 있나요? 36의 4분의 3. 뭐예요? 의가 뭐죠? 고민하지 마시고. 뭐예요?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한 수. 뭐예요? 36 나누기 4 곱하기 3. 보이나요? 9, 3, 27 이렇게 될 거고요. 36과 4분의 3은 뭐예요? 36 더하기 4분의 3인 거고, 36 더하기 4분의 3은 36과 4분의 3. 이걸 읽는 거랑 똑같네, 그죠? 네. 자, 보세요. 여기에 더하기가 뭐예요?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생략이라고 해요. 있었는데 안 쓰는 것을 생략이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하고, 그죠? 그냥 없는 거하고 생략은 달라요. 또 하나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더하기가 생략되는 경우는 이게 유일합니다. 다시는 없어요. 이해 갔나요? 한번 볼까요? 자, x 더하기 4분의 3은 뭘까요? x와 4분의 3이요? 맞나요?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뭐 곱하기, 그거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왜 숫자를 뒤로 놨어? 뭐 중학생들 그러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쓰지도 않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없죠? x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뭘 좀 정확하게 외워야 될 필요성들이 정확하게 외운 뒤에 뭘 하란 소리예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든 정의를 정확하게 외워서 그거대로 문제를 좀 풀어주고 이해해 주란 얘기예요. 또 하나는 분수의 위대한 성질을, 이거를 다 하려면 뭐 한없어요. 오늘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여러분이 좀 외워주는 시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뭐예요? 한 분수에서, 그죠? 한 분수에서, 두 분수 아니에요? 한 분수에서 같은 수를, 그죠? 0이 아니어야 돼요. 0을 곱하면 분모, 분자는 0이어도 상관없지만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가 걸려요. 그래서 0이 아닌 수를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어떻게 해요? 곱해도 나누어도 어때요? 본래 수와 같다, 이런 거예요. 나누기 별 나눴으니까 반달도 해도 돼요. 반달로 나눠. 그래도 어떻다? 본래 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분모 분자에 각각 이름도 있어요.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배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용어 안 배워요. 하나는 근데 알아요.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는 것을 약분이라고 해요. 근데 같은 수 중에서도 어떤 수로 나누냐면 약수로 나눠야 돼요. 그거를 약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 정의들을 막 외워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0.3분의 0.2 이런 게 분수냐 이거예요. 분수가 아니에요. 왜요? 정유의 유배되잖아요. 자연수분의 자연수. 초등학교는 최소한 분모 분자가 자연수여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뭘로요? 분수의 위대한 성질. 그럼 어떻게 돼? 분모와 분자에 뭐 해야 돼요? 아직 소수 안 배운 친구들이 많겠지만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3이 돼요. 여기도 1가 되죠. 얘는 분수 아니지만 얘는 뭐예요? 분수예요. 그러면 얘가 분수니까 얘가 분수지 않느냐? 같긴 해요. 하지만 분수 아니에요. 왜요? 정의에 어긋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그 분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갔을 때 분모와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수라는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나중에 유리수니 무리수니 막 이런 용어들로 쭉 뻗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은 정의, 개념 하나하나가 다 짜임새 있게 전부 다 돼 있고 이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주면 어마어마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수를 제일 처음에 했지만 뭐예요? 처음부터 뭐 조금씩 이러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 개념을 내워서 그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지금 3, 4학년 때 정확하게 해줘서 뭐예요? 2년, 3년 넘어가지면 분수가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뭐 2년, 3년 가서 몇 년이 지났는데 분수가 뭐야? 글쎄 뭐 이렇게 4분의 3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중고생들 0.3분의 0.2 제가 중학생들한테 그래요. 분모와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수를 분수라고 한다. 0.3분의 0.2가 뭐냐? 그러면 분수냐? 그럼 분수. 왜요? 0.3이 정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의대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연습이 푼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이게 분수냐 아니냐를 맨날 고민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뭐예요? 정의와 개념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뭐 맨날 나오는 문제를 정의대로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나 어렵다 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배운 분수의 정의 그리고 분수의 성질, 분수의 종류도 정확하게 외워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앞으로 제가 분수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머리가 첫 배우는데 머리 터질까봐 여기서 멈추고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한 뒤에 후속으로 필요한 분수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동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